네, 소설보다 재미있는 정치 승부사들의 게임 전략, 파워게임의 법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나입니다. 제 옆에는요. 예, 두수 앞을 보는 장자방입니다. 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저희 코너가 뭔가. 그렇죠. 저기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책을 다루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 리더십이나 또 그쵸. 선거 전략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조금 뜸한 느낌이죠. 예. 네, 벌써 6개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예.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첨단 기술로 대중의 감성을 휘어잡아라 네. 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선거 전략이라든지 선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한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첨단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루는 내용은 이제 라디오의 등장, 뭐 네. TV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정치 광고의 등장을 통해서 선거판이 완전히 바뀐 이런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3명입니다. 네. 흔히 알고 있는 노변 정담이라고 하는 라디오의 연설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의 2차 대전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TV 토론의 가장 정수, 당시에 닉슨과 케네디의 TV 토론. TV 토론. 예. 또 하나는 이제 린드 존슨이라고 이제 케네디 다음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정치 광고에 뭐랄까요 신기원을 열었어요. 네거티브 정치 광고로서 이만큼 유명한 광고가 없어요. 이 3가지의 사례를 다룹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맨 처음 라디오부터 예. 우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뉴욕 주지사 출신이었어요. 뉴욕 주지사. 그런데 뉴욕 주지사를 하면서 라디오를 애용하기 시작했고 라디오의 위력을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떡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신문들은 공화당 편의 후보를 주로 지지하고 자기를 지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이용하기보다는 신문이 아닌 라디오를 이용해 보면서 라디오 이름을 알게 된 거고 라디오가 1920년대 막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30년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각 가정에 이제 다 보급됐고 이 라디오에서 그냥 이렇게 연설만 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문 시작이 나의 친구들 잘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나의 그렇죠. 친구들. 그리고 이게 이제 CBS 방송 그 PD가 붙였다는 노변 정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노가 하로의 로자예요. 하로. 변이 주변. 그러니까 벽난로에서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따뜻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까지 이분이 한 약 16년 재임을 하잖아요. 16년 재임. 16년을 다 채우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 약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300회 정도의 라디오에 이렇게 주고받았다 그러죠. 와, 그럼 이분이 이제 대통령직이 끝났을 때는 그 뭔가 청취자들도 국민들도 뭔가 되게 아쉬웠을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에. 특히나 이제 이분의 특징이 이제 우리가 루즈벨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 20몇 년에 이제 소아마비에 걸려요. 소아마비. 잘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래서 휠체어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라디오를 이제 이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된다든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왜 그러면 이 로벤 정담이 이렇게 떴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이 온 거예요. 대공황이 와서 은행에 그냥 모든 돈을 인출하는 사태가 막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설득했냐면 오늘부터 4일간 미국의 모든 은행의 거래를 정지하고 문을 닫습니다. 대신 여기에 망할 은행은 망하게 하고 살릴 은행은 살리되 정부가 앞으로 예금을 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금자 보고가 있어요. 약 5천만 원까지 보잖아요. 그 정책을 최초로 시도한 거예요. 모든 국민의 예금의 일정액은 국가가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걱정 마십시오. 은행을 그렇게 가서 돈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문을 딱 열면서 그 3일 기간 동안 필요한 법을 다 통과시켜요.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을 그걸 넣을 때 국민들에게 그 동요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연설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라는 이 연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황을 맞이한 미국 국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목소리를 라디오로 바로 연설을 하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하니까 미국이 그 예금 인출 사태가 딱 정지된 거예요. 되게 큰일 하셨네요, 예.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렇게 라디오로도 국민들이랑 친숙해지셨는데 혹시 이걸 통해서 뭐 선거에 이겼다거나 이랬던 사례들은 있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를 계속해서 압도적 승리.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2번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고 그게 헌법에는 저게 적혀 있지 않는 일종의 이제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모범을 보인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딱 2번 하고 그만두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떤 대통령도 2번 이상은 안 했어요. 그랬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대공황과 2차 대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3선할 때는 이제 고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민주당원들이 열흘 같은 요청에 의해서 내게 용기와 네. 이 나라를 운명을 책임져야 될 이 무거운 압박감에 내가 한다 수락을 하고 3선을 해요. 그 3선이 또 2차 대전 중이었고 또 4선이 바로 44년에 돼요. 그래서 4선을 하시고 바로 1년이 안 돼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계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트루만 대통령이 됩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스타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TV 토론. 오늘날 TV 토론. 지금도 굉장히 핫이슈죠. TV 토론만 하면. 1960년대 앞에는 1920년대가 라디오에 보급됐고요. 50년대가 되면 TV가 쫙 보급되면서 TV가 이제 모든 가정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최초로 TV에서 토론이 4차례 벌어진 거예요. 이 4차례 TV 토론이 바로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인데 이걸 둘러싼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케네디가 유리한 TV 토론을 닉슨이 왜 응했을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의문이잖아요. 근데 이 닉슨은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8년간 재임할 때 부통령이었어요. 부통령 출신이었군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이에요. 그 토론을 너무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또 그 토론 대회에서 1등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소련 공산당 위원장 서기장 후르초프코프 이름이 어려워서 미안합니다. 거기하고 부엌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상 부엌을 쓰는 것을 우리 소련이 나은지 미국이 나은지 논쟁을 붙어가지고 거기 이겼다고 할 정도로 이제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토론의 달인이셨네요. 그러니까 토론을 안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TV 토론이라는 게 문제였죠. 왜요? 무슨 문제가 TV 도대체? 토론은 이 컨텐츠 내용보다는 흔히 말하는 이미지거든요. 그쵸. 어떻게 뷰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알기로는 뭐 케네디는 젊고 닉슨은 늙었고 아니요. 사실은 둘 다 40대고요. 둘 다 2차 대전 참전 용사였고 훈장도 받았고 상원의원 출신이고 그래서 둘 다 팽팽한 사람이었어요. 스펙은 같은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에 최초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GI 세대. GI 세대로 부르는 그런 건데 또 불구하고 이제 뒤에 사람들은 닉슨은 나이가 많았고 케네디는 젊었다. 젊은 케네디가 돌아가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TV 토론의 문제는 케네디는 자기가 그 TV 영상 미디어 그 책임자를 4명이나 고용했는데 링컨은 닉슨은 1명만 고용하고 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분장 필요 없다. 분장 난 달인이다. 난 말로 할 수 있다. 거기다 연예인처럼 왜 분장해?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케네디는 선텐도 하고 분장 다 하고 TV 토론 연설을 계속 연습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딱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닉슨 성. 라디오는 닉슨. TV 본 사람은 케네디 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더 영향이 있냐? 그 시절은 이제 TV의 시대였던 거예요. TV의 시대가 열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전국적으로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굉장히 1~2% 차로 겨우 이겼고요. 케네디가 엄청나게 이긴 것처럼 알고 있죠. 그러지 않고요. 전직 부통령을 8년 한 사람 붙었기 때문에 케네디가 기적처럼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TV 토론이 이제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일종의 이제 갈래가 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68년에 닉슨은 TV 토론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는 계속 지금까지 TV 토론. 왜 안 하시는 충격받아서 충격 받으셔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네네. 자기가 그 유불리 참전 그러니까 철수할 건지 말 건지를 안 밝힌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정치인들도 이렇게 TV 출연 전에 이제 뭐 옷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 다 해서 그렇죠. 만들어져 나가는 게 또 여기서 또 온 교훈이 아니었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케네디는 아주 이제 그 감색에 딱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옷을 입었고 닉슨은 회색에 그 배경하고 이 구분도 안 되게 그리고 또 인상을 좀 찡그릿듯하고 케네디는 번글벗어 웃으면서 아주 젊고 활기차게 보였고 이런 게 다 영향을 줬죠. 그래서 또 이미지를 또 잘 전문가들 4명이나 붙어서 잘 만들어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저도 늘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은 왜 이렇게 입을 삐뚤게 말았지 하면서 막 모니터링 하는데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케네디가 그 댈라스에서 이제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승계한 대통령이 린드 존슨인데 린드 존슨이 이제 64년 이제 이렇게 선거에 나갔는데 공화당 후보가 누구였냐면 베리 골드워터라고 네. 미국 공화당에서 보수를 완전히 새로 정립한 그러니까 보수 중에 극보수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레이건이 등장하기 전 네. 미국의 보수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경했고 이 공산주의를 물리치려면 핵을 쓸 수도 있다. 핵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서우신 분이네. 바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바로 그 닉슨 쪽 참모가 이걸 딱 캐치해가지고 TV 광고에 이제 이걸 냈는데 이 TV 광고는 TV 광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TV 광고입니다. 이게 데이지 광고라고 부르는데 꽃잎이 이렇게 하나 꼬마가 아주 예쁜 꼬마가 꽃잎을 하나씩 따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개까지 세요. 그런데 딱 세고 나면 그때부터 굵은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19 이러면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셋, 둘, 하나. 제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핵이 팡? 핵이 우리는 이런 위험한 사회에 살 수 없습니다. 린드 존슨을 찍어주세요. 임팩트 강한데요? 엄청 강하죠. 근데 이 광고 하나로 그냥 그 선거 끝나버린 물론 그 광고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광고는 한 번 했고요. 이러한 시리즈를 7개 정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린드 존슨 입장에서는 그냥 저쪽을 완전히 치명타를 입힌 거고 베리 골드워터는 여기를 그냥 어쩌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광고는 정치 광고 역사상 가장 네거티브하게 상대 후보를 침몰시킨 그 최초의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광고를 엄청 잘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광고를 제일 잘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짐술의 뒤를 밀어주는 광고라든지 그다음 결정적으로는 그 상록수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상록수 그런 광고들이 이제 이 심성하고 맞아서 잘 됐는데 이 광고는 바로 그 네거티브 광고로서 가장 효과를 발휘했고 그 뒤에도 몇 가지 더 광고들 뭐 해서 그 방사능 낙진 공포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벨드 골드워터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지난번에 영화 소개하실 때 또 네. 그 약간 이런 비슷한 내용 나오지 않아요? 서울시장 관련된 영화 맞습니다. 하셨을 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생각나가지고 거기가 그 영화죠. 그러니까 이야기한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안내하는 글을 쭉 읽었는데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그게 다 반대되는 행식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했던 그런 식의 이제 광고의 잠깐 재미를 보여준 건데 지금은 TV 광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는 없어요. 뭐 횟수가 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 광고 효과가 미국처럼 많이 난다. 미국은 그 부분은 완전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다 돈도 엄청 투여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길 주에는 가서 광고도 안 해요. 그냥 그 스윙보트라고 해서 첨예 안주 있잖아요. 그따가 물량을 쉐리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 전에만 보면 이제 썬벨트, 러스트 벨트라 가지고 러스트 벨트는
공업지대, 선벨트는 남부에 이제 이렇게 걸쳐 있는 이런 두 곳에서 이긴 후보가 이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따가 광고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막 수시로 이제 광고를 보게 되죠. 좋은데요. 그러면은 혹시 최근 이제 2021년에 네. 대해서 TV 광고를 넘어서 할 수 있는 혹시 광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핫한 광고? 그럼 이 주제에 보면 라디오, TV, 정치 광고였잖아요. 네. 지금은 SNS 시대죠. SNS. SNS를 누가 어떻게 잘 다루냐.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은 좀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네. 2017년 직전에 2012년 대선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 쪽이 네. 광고나 선거 기획이나 이런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책에서 나온 파워 게임의 전략에 다루고 있는 상대 이슈를 뺏어오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 통합, 국민 행복 시대 하나도 안 지켰지만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김종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 선거를 선점했고요. 문제는 오히려 당시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측은 노무현과 박정희의 대결처럼 몰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리한 컨셉을 잡은 거죠. 그리고 사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기에는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되게 좋은 프레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뭐만 해도 관심이 갔었던 그런 라이징 스타 같은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야기 조금 보충하자면 SNS와 이 부분에 결합된 뭔가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냥 두고 보죠. 1년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대선 이제 후보님들께서는 SNS를 잘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선거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5번째 시간 이제 또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예. 안녕.